자, 계속해서 손가락의 위치도 좀 가늠을 해보죠. 자, 크리에이트 폴리곤 실린더 하나 만들어서요. 이 실린더를 이렇게 좀 대강 위치를 한번 잡아보죠. 자, 만약에 실수로 이 카메라를 이렇게 움직여 버리면 또 골치가 아프죠. 이럴 때는 언두를 하실 수 있어요. 카메라 뷰 폴트를 언두할 수 있는데 Alt Z를 누르시면 이렇게 언두가 됩니다. 그래서 매번 이렇게 언두할 필요 없이 여기 지금 이 카메라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요. 이 아이콘을 누르시면 카메라가 선택되죠. 이 친구를 왼쪽 마우스로 쭉 전부 다 채널들을 선택을 해서 오른쪽 마우스 해서 락을 걸어버리면 락 셀렉티드 해버리시면 네, 이제는 더 이상 안 움직이죠. 그래서 작업하기가 좀 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펄스펙티브 가서요. 자, 여긴 지금 펄스펙티브 뷰예요. 자, 조금 더 키우고요. 자, 카메라는 카메라 1 관점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좀 복사를 해서요. 자, 위치를 조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놔보죠. 뭐,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컨트롤 D 해서 네, 이렇게 놓고요. 로테이션 살짝 좀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자, 뭐 대강 한번 보죠. 여기처럼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이쁘게 자연스럽게 벌린 것처럼 뭐 만들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인 그림이 다 나오네요. 자, 크리에이트 폴리곤 스피어도 하나 만들어 줄까요? 스피어 해서 저 위쪽에 이 실제 어깨에 위치하는 요 전체적인 이 둥근 윤곽도 한번 좀 잡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쯤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비례는 어떻게 나올지 이런 프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친구들은 전부 다 선택을 해서 자, 윈도우에 먼저 아웃라이너 가서 네, 여기 이 로케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 없겠습니다. 자, 딜리트 해주죠. 그 다음에 전부 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요. 자, 이 친구들은 컨트롤 G 그룹을 좀 짓겠습니다. 자, 그룹은 자 템프 암에 대한 그룹이 되겠고요. 이 친구들도요. 레이어 디스플레이 레이어에 좀 추가를 해주죠. 자, 왼쪽 마우스로 Create a new layer and assign selected object. 당연히 그룹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죠. 이렇게 눌러주시면 레이어가 선택되고요. 얘는 여전히 나중에 이제 템프로 제거가 될 친구니까요. 암 이렇게 해서 이름을 좀 지어주죠. 자, 이 친구는 이렇게 T 누르시면 템플릿이 진행이 됩니다. 자, 좋아요. 이제는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죠. 자,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걸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런 친구를 좀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하드 서페이스 모델링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건 하드 서페이스 자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명확하게 각진 이 면이 아니라 형태를 제일 먼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형태만 잘 만들어 주시면 언제든지 각진 윤곽을 만드는 건 베벨을 이용해서 언제든지 효과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을 한번 진행을 좀 해볼 텐데요. 자, 먼저 이 부분을 우리가 진행을 하려면 먼저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림판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림판을 열고요.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 보죠. 자,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요 이미지를 보시면 이렇게 동그란 게 있고 여기에 이제 돌출된 면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안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 이 구가 여기 이제 깔끔한 구 형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엣지를 한번 우리가 가늠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엣지의 형태를 자, 이 그 브러쉬 툴로 한번 엣지의 흐름을 한번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이렇게 해서 자, 마우스로 제가 그림을 그리느라고 뭐 이렇게 해서 이쁘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팔각형의 이쁜 폴리곤 덩어리를 완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요 두 개의 엣지가 이렇게 요 팔각형 모퉁이에서 이렇게 흘러나와서 쭉 내려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쭉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 여기 이제 여기 부분도 이렇게 일종의 그 실린더가 되겠죠. 팔각형의 실린더를 이용을 해서 여기 이 연결 부분은 자, 여기는 아마도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팔각형의 실린더와 이 여기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큐브라 그래야 되나요? 예, 네모난 큐브 이렇게 실린더와 큐브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요런 형태의 엣지 플로우에 맞춰서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얘기를 해보죠. 크리에이트 폴리곤 네, 실린더 하나 만들어 보죠. 실린더를 쭉 위치시켜서 로테이션을 자, X Z축이죠. Z축으로 90도 돌리고요. 적당한 사이즈를 좀 맞춰 보겠습니다. 자, 위치는 어디쯤에 있어야 되나요? 지금 이 팔에 이 대강의 형태를 잡기 위한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가 되겠네요. 이쯤에서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보죠. 이쯤 이렇게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크기는 좀 얇아져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자, 밑에 내려가면 우리 이제 이 예, 서브 디비전 엑시스가 있는데 자, 이 친구를 제가 계획에서는 지금 8개로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문제가 되는 게요. 이런 식으로 8개가 잡혀 있는 상태면 여기서 이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이제 큐브 같은 걸로 연결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너무 부드럽게 이 면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엣지가 좀 더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제가 이 드로잉에서 그림 그릴 때 8개로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8개 곱하기 2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개로 진행을 하죠. 왜 그러느냐? 왜냐하면 다시 한번 언두를 해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는 여기 폴리곤 덩어리를 연결을 하게 되면 이게 부드러운 곡선이 연결돼 버립니다. 깔끔한 스피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깔끔한 이 면에서 튀어나온 아주 강한 곡선을 갖고 있는 구가 아니라 두리뭉실하게 흘러가는 면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16개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요 다 제거를 하고 이쪽에서 익스트루드 하는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F8 오브젝트 모드 가서요. 자, 오브젝트 모드 가서 자, 이 친구를 얘기를 좀 계속 해보자. 이 친구는 살짝 모디파이 센터 피벗 해줘야겠네요. 센터 축 여기가 있으니까 자, 모디파이 센터 피벗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대강 보면요, 요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의 이 엣지를 보면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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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정도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가 이렇게 해서 형태가 만들어지는 모양 같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도 괜찮을 것 같긴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우리가 쓴다면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네 개만 이렇게 익스트루드 되는 형태를 한번 준비를 좀 해보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익스트루드 엣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엣지를 이렇게 좀 올려보죠.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출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친구는 또 익스트루드 해서요. 이거는 이제 글로벌 모드로 진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뽑아내겠습니다.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약간 뭐, 요 부분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요 페이스만 선택해 보죠. 페이스만, 요 부분이 약간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도 조금 더 이뻐 보이긴 하네요. 자,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얼추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조금 더 많이 내려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쯤까지는 내려가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자, 이 모퉁이들은 계속해서 밑으로 좀 내려보죠. 이 친구들은 자, 여기 선택하고 시작과 끝 선택해서 더블 클릭하시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내릴 수가 있어요. 자, 이 정도까지 내렸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사실 평평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 스케일 툴 놓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하시면 우리가 아주 평평하게 면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쭉 내려보죠. 여기까지는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자, 여기 너무 많이 내려갔나요? 네, 이 정도까지
내려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내려보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 봤고요. 자,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이 상태에서 3번 모드를 눌러 보시면 여기까지 깔끔한 스피어가 만들어지고요. 그러니까 구 형태의 커브가 이렇게 부드럽게 형태가 실린더 형태가 만들어지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각이 지기 시작하죠. 네, 여기는 3번 모드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베벨을 먼저 넣어야 되는데요. 그건 이제 천천히 넣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부분들이요. 요 부분이 약간 이렇게 각이 이렇게 누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살짝 좀 누울게요. 이건 뭐, 예, 감으로 잡아야겠죠. 이 정도만 누이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너무 많이 누였나요? 이 정도만 누였죠. 이렇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겠습니다. 여전히 엣지를 익스트루드 해서요. 진행을 해보죠. 선택해서 익스트루드 해서 자, 이 친구는 이제 밑으로 살짝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좀 가야 되겠죠. 보시면 전체적인 이미지를 보시면 자, 여기까지 좀 내려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정도까지 조금 더 내려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정도까지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밑으로 좀 내려가겠습니다. 또 같이 내려가 보죠. 자, 오른쪽 마우스 쉬프트 오른쪽 마우스죠. 이미 엣지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실수로 이미 익스트루드가 되어 있는데 또다시 익스트루드를 하면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자, 3번 모듈로 보면 네, 익스트루드가 안 돼 있네요. 그래서 또 다시 익스트루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무브 툴로 이 친구를 좀 쭉 내려와야 되는데요. 두께는 어떤가요? 두께는 여기에 비해서 좀 얇아 보이곤 합니다. 자, 그건 뭐 정의가 확실하게 되진 않는데요. 네, 조금 내려보죠. 이렇게 내려가고요. 여기까지 내려오고요. 여기가 이제 약간 두께를 좀 얇게 좀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조절을 해보죠. 네, 이 정도까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쪽을 또 진행해야 되나요? 자, 여기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은 이제 다시 위쪽으로 좀 올라오는데 여기는요, 또 이렇게 재밌네요. 이렇게 아, 구 형태로 이게 직선은 아니고요. 약간 구 형태로 진행이 돼 있어요. 제일 편한 건 이걸 그냥 익스트루드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못 하겠네요. 네, 이럴 때는 다시 그 실린더의 윗부분 한쪽 면을 사용해도 되겠지만 이 정도는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익스트루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되 어디까지 돼야 되나요? 보죠. 약간 밑쪽으로 이렇게 내려와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렇게 네, 이 정도까지 돼도 될 것 같고요. 자, 이 친구는요. 이제 요 부분이 이제는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 형태로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직접 그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리 그린다고 해도 기본적인 가이드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크리에이트 폴리곤 실린더 또 하나 만들죠. 자, 실린더는 여기 있습니다. 자, 실린더의 크기를 키우고요. 그 다음에 이 채널에서 서브 디비전 엑시스를 이 친구는 8로 넣죠. 왜냐하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모퉁이에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이 필요하진 않아요. 여기서 바로 이 꺾이는 구 형태가 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개로 진행을 하고요. 자, 센터 축은 이쪽이 좀 맞추겠습니다. 이럴 때는요. D키 혹은 인서트 키를 누르고 V 스냅을 눌러서 그러니까 V는 포인트 스냅이죠. 이 친구 V를 눌러서 왼쪽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D키 혹은 인서트 키 눌러서 이 친구를 기준으로 자, 어디쯤 있나요? 와이어프레임 원 쉐이딩 좀 다시 잠깐 키죠. 자, 해놓고 자, V 스냅으로 이쪽에 갖다 들이대겠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적당하게 크기를 한번 이렇게 좀 맞춰보죠. 네, 이런 식으로 형태가 생겼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더 커도 될 것 같고요. 요거가 지금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하죠.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강 위치를 갖다 놨고요. 우연찮게도 요 각이 딱 맞아 떨어졌네요. 자, 이제는 직접 그려야 되는데요. 이 친구는
자, 여기다 자 오른쪽 마우스 시프트 오른쪽 마우스 멀티콘 놓고요.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예, 먼저 여기 지워야 되겠습니다. 자, 엣지를 선택해서 여기하고 여기하고 좀 지울게요. 자, 딜리트 하겠습니다. 딜리트 할 때는 그냥 딜리트 하면 벌텍스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네. 자, 컨트롤 딜리트 잊지 말고 컨트롤 딜리트 하시면 여기 있는 찌꺼기들이 다 같이 제거가 되죠. 그래서 지웠고요. 다시 멀티콘 놓고 그려보죠. 자, 요렇게 자, 요렇게 하나 그리고요. 이쪽도 여기랑 여기랑 하나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모퉁이 선택해서 V스냅 놓고 이쪽으로 다 붙여보죠. 이렇게 갖다 붙이고요. 이 친구도 V스냅에 갖다 붙이고요. 이 친구도 이렇게 갖다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잘 그려졌습니다. 이 친구 컨트롤 H 하이드 시켜 놓고 보면 네, 이쁘게 잘 된 게 확인이 되시네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단절된 면이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사각형이긴 하지만 이 상태는 그렇게 이쁜 형태는 아니에요. 거기다 또 여기는 또 삼각형입니다. 물론 프로덕션 상황에 따라 우리는 이 프로덕션은 이 삼각형을 허용하는 프로덕션이다 라고 진행을 한다면 전체적인 프로덕션 파이프라인이 그렇다면 삼각형을 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삼각형을 쓰지 않겠습니다. 자, 왜 그러면 우리는 뭐 삼각형을 쓰건 혹은 삼각형을 쓰지 않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지브러시나 머드박스 같은 것들로 보내서 이 디비전을 올릴 때 삼각형은 그리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될 수 있으면 사각형을 쓰겠습니다. 자, 쉬프트 오른쪽 마우스 멀티컨 놓고 자, 여기 연결을 해서요. 자, 쉬프트 놓고 반 찍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50%, 50% 마지막으로 이렇게 찍어 주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만 네, 사실 여기를 잡아서 제거를 해도 되고요. 여기만 이렇게 제거를 해 주시면 아주 이쁜 네, 깔끔한 형태의 반 서클, 반 구가 이렇게 완성이 되죠. 그리고 모든 곳은 다 사각형을 다 쓰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좀 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엣지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선택을 해서요. 또 익스트루드 해서 여기는 또 자, 어디로 내려가야 되나요? 좀 이렇게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 부분이 또 안 이뻐요. 그래서 이건요. 언두 좀 하고요. 자, 바로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직선을 좀 이렇게 내리죠. 이게 이제 나사 모실 뭐 이렇게 박히는 부분 같아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잘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사실 애매모호한데요. 어떻게 생겼는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게 생겼긴 합니다. 자, 이게 아마도요, 조금 더 이렇게 돌출된 형태 같아요.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고요. 자, 쭉 내려보죠. 자, 여기 관점에서 어디까지냐면 쭉 내려서 여기까지 이렇게 쭉 내리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내리고요. 조금 많이 길어 보이기는 하네요. 좀 덜 길게 만들지 정도까지만 해보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부분은 자, 스케일 툴 누르고 여전히 이렇게 좀 평평하게 좀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자, 여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여기보다 이제 돌출된 것 같아요. 그래서 멀티컬 놓고 이 부분에 엣지를 하나 좀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 페이스 전체적으로 잡아서 이렇게 잡아서요. 이 부분은 익스트루드 좀 해주겠습니다. 이거는요, 바로 이렇게 해서 익스트루드 하죠. 네, 이렇게 해서 제가요 각을 잘못 잡은 것 같네요. 이 친구는 이렇게 놓고 스케일 좀 줄이고요. 밑으로 조금만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서 3번 모드를 눌러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렇게 된 형태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굉장히 부드러운 면인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윤곽은 거의 다 잡은 게 되겠고요. 자, 보시면 네, 그렇게 됐네요. 자, 다음 비디오에서요. 계속해서 두께 만드는 작업을 진행을 해보죠.